안녕하세요. 남해 산다 남해TV 이태인입니다.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예. 오늘은 태풍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배를 가진 선주이자 또 선장으로서 저 같은 경우에는 기상정보는 일상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관심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제 소중한 재산을 바다 위에 띄워놓고 지내다 보니까 항상 신경은 배로 가 있죠. 특히 바다 기상에 따라서 출항 여부가 또 결정이 되고 또 이는 또 생업이기 때문에 기상 정보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죠. 연말에 이제 배를 사면 그날 저녁부터 배를 산 그날 저녁부터 발을 뻗고 잠을 잘 수 없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 신경이 많이 쓰인다는 뜻이겠죠. 특히 이제 또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배를 가진 선주님들은 잡을 안 서게 됩니다. 한여름에 데워진 적도 부근의 바다 수온이 한 30도가 이렇게 넘으면요, 태풍이 형성이 되죠. 이 태풍들은 1년에 꼭 서너 개씩 한반도를 이렇게 위협하기도 하는데요. 작년에는 8개인가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지나갔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태풍의 위력을 실감한 경험으로는 볼라벤 태풍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남해 군의 재산인 보물섬 캠핑장을 운영할 때였는데요. 잔디밭에 설치해 두었던 가로 세로 30m 정도의 데크가 뭐 산산조각이 나서 날아가 버렸죠. 또 그리고 수십 년 된 느티나무가 뿌리채 이제 뽑혀 쓰러졌고요. 그중에 또 작은 느티나무는 제 차를 이렇게 쓰러지면서 덮친 적도 있었죠. 태풍이 지나간 뒷날 아침에 제가 근처 사촌 해수욕장에서 촬영한 사진이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간접적으로 태풍의 위력에 대해서 한번 또 실감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볼라벤 태풍 때 그 상황을 제가 찍은 사진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현재 사진은 보면 그때 당시에 제가 찍었던 동네의 모습입니다. 자, 여기에 마우스 포인트 보이죠? 여기에서 제가 찍었어요. 이쯤에서 찍었네요. 자, 이쪽 선착장을 보고서 찍었고, 또 여기에 가서 찍었고, 자, 여기에서 여기를 보고 여기를 보면서 또 직접 가서 찍은 그런 사진을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태풍 볼라벤 때 보면 이쪽 여수죠. 여수 이렇게 이제 여수가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여수와 여기 거리가 한 8km에서 10km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큰 파도가 넘실거리는 큰 파도가 한 서너 개 정도밖에 안 보입니다. 어마어마한 파도가 서너 개만 보이죠. 그 정도로 저쪽 태평양 일본 쪽 제주 쪽에서 거대한 태풍 볼라벤이 밀고 온 그 파도가 한 서너 개밖에 안 보일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 파도의 높이가 이 섬을 때리고 이곳을 때리고 물보라가 넘어갑니다. 여기도 넘어가죠. 자, 한번 볼게요. 자, 이겁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던 캠핑장에 한 가로 세로 한 30m 정도 되는 데크를 제가 만들어 놨었거든요. 이 데크가 완전 태풍 볼라벤에 의해 가지고 돌려서 이쪽에 처박혀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한 개장이 된 지가 한 17, 18년 되니까 그때 당시에 심었던 나무인데 태풍에 쓰러져서 제 차를 덮친 상황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가 어디냐면요. 여기입니다. 여기 이쪽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선착장이 반동가리가 났죠. 반동가리가 나고 이게 파도 높이입니다. 파도. 자, 이게 가로등이죠. 가로등이 한 5m 정도 되는 가로등입니다. 한 4, 5m 되는 가로등인데 이 파도가 우 와서 이 언덕을 때리고 확 뒤집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가 보시면 여기죠. 여기 파도가 우 오면서
땅 때리고 올라서는 그런 물보라가 생기는 그런 상황이죠. 파도가 쫙 왔다가 땅 때리고 쑥 또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면 여기서 이 정도까지는 뻘밭으로 바닥이 다 보입니다. 쑥 내려갔다가 다시 또 꽝 때리죠. 이거 보십시오. 좋기 한 하나 둘 셋 넷 한 2, 30m 되는 파도가 그대로 빵 때리죠. 지금 여기에 지금 펜션이 하나 들어서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볼라벤급의 태풍이 이렇게 다시 온다면 아마 이 펜션에 남아 도는 게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 같은 경우에 보면 태풍 파도가 부 오죠. 부 옵니다. 자, 보십시오. 완전 뭐 선착장을 집어삼켜버리죠. 완전 반동가리를 내버렸고요. 자, 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 배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이쯤에 있습니다. 자, 라인 하나, 두 개, 세 번째 라인이 이쯤에 있네요. 예. 자, 그래서 배들이 지금 이렇게 계류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여기 보면 앞에 뒤 들어오면서 따트를 놓고 들어와서 앞에 선수는 또 앞에 배하고 또 줄을 이렇게 양쪽으로 V자 모양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매놓고요. 그 다음에 배와 배끼리 또 앞에는 앞에대로 또 뒤에는 뒤에대로 이렇게 서로 꽝꽝 매어 놓습니다. 그래야 한 덩어리가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이 전체가 한 덩어리입니다. 한 덩어리. 자, 이 사진은 태풍을 피해서 지금 피항을 가는 중이죠. 그물을 작업하거나 뭐 단지 또는 통발을 작업할 때 바다 위에 띄워놓고 이렇게 작업하는 빠지선을 이렇게 달고서 피난 가랍니다. 말 그대로 피난. 자, 한번 보십시오. 빵 터집니다. 그죠? 파도 보십시오. 파도가 몇 개 없습니다. 우 하고 올라오죠. 이 높이가 상당합니다. 이 높이가 한 3m 정도 이렇게 되니까요. 이 높이, 이 땅하고의 거리가 한 3m 정도 되거든요. 선착장이. 그러니까 이 높이를 뭐 상상을 불하죠. 보십시오. 파도가 일어섰을 때 내려갔다가 파도가 일어서서 다시 땅 때려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파도가 땅 치면 이 산을 넘어가죠. 자, 보십시오. 넘어갑니다. 유구삼여도인데요. 파도가 와서 땅 때려주고 넘어가죠. 그때 당시에 볼라벤이 오고 난 뒤에 요 주변의 산들이 워낙 그 바닷물이 많이 올라가서 소나무들이 벌겋게 거의 뭐 고사할 정도로 그렇게 그런 현상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파도가 와서 땅 때리면 이 산을 넘어가죠. 예. 며칠 전에 지나간 태풍 바비는 다행스럽게도 서해안 쪽으로 약간 치우치면서 지나가는 바람에 좀 싱겁게 끝이 났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 오면 배를 끌고 근처 덕을황 아난티 골프장 아시죠? 그쪽으로 제가 피항을 갑니다. 베드로호가 계류되어 있는 항촌항은 소형 태풍은 그런 대로 잘 피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중대형 태풍은 저는 생각이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안전하게 덕을황으로 이렇게 36개 주랭랑을 치죠. 엊그제 태풍 바비 때는 지난 23일 날 일요일에 제가 피항을 시켜드렸습니다. 24일 날 제가 개인적으로 일이 있어서 23일 날 피항을 시켰는데 제 딴에 좀 일찍 간다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배가 많이 있었습니다. 바비가 25일 날 들이닥쳤고 26일 아침에 지나갔죠. 오늘이 30일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베드로는 덕을황에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26일 아침 6시에 배를 가지러 갔었어요. 근데 웬일이지? 그 많은 피항온 배들이 꼼짝을 않고 기항을 하지 않는 겁니다. 제 배가 선착장에서 하나, 둘, 세 번째 라인에 있고 그 뒤로 또 한 라인이 더 있죠. 그래서 제 뒤에 있는 배들이 빼줘야만 제 배를 뺄 수가 있고 제 배를 빼야만 또 앞에 있는 라인 두 개가 배들이 또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일찍 서둘러서 갔어요. 어쩔 때는 보면 뭐 좀 새벽 4시에 오는 분들도 계시고 막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날 갔을 때 6시에 도착을 했는데도 사람들이 오질 않는 겁니다. 9시까지 기다렸어요. 그래도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남의 업에 좀 보고 오면 뒤에 이제 배들이 좀 빼겠구나 싶어서 이제 남의 업에 갔다가 왔는데 그때도 뭐 그 상태 그대로였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미 배를 가지고 있는 선장님들은 다 아시는 겁니다. 이 태풍 바비가 지나가고 나면 또 다른 태풍이 또 온다라는 그런 걸 선장님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배를 뺐다가 다시 또 한 2, 3, 4일 있다가 또 다시 또 배를 피항으로 오려고 하니까 귀찮기도 하죠. 또 뭐 2, 3일 동안 이렇게 어장을 바다에 내렸다가 다시 또 걷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를 피항 간 그대로 이제 놔두는 겁니다. 그 바람에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앞뒤로 배들이 이렇게 포진해 있으니까 배를 뺄 수가 없죠. 그래서 또 그리고 배를 억지로 빼가지고 나가서 생업을 하고 난 뒤 2, 3일 동안 이번 주말을 보내고 난 뒤에 생업에 종사하고 배를 다시 또 피항을 이뤄 오면 아마 또 이번 태풍이 좀 크게 마이삭이라고 하나요? 태풍이 좀 크게 오기 때문에 아마 좀뭐 배를 이렇게 그 자리가 또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그대로 둔 상태입니다. 그 바람에 금, 토, 일 오늘까지 3일 동안 전혀 뭐 낚시를 하지 못한 상태죠. 많은 분들께서 주말이기 때문에 또 예약된 분도 계셨고요. 주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낚시하러 가능하냐고 전화가 바리바리 많이 왔습니다만 죄송스럽게도 뭐 상황이 이런 상황이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9월 2일경에 이렇게 들이닥친다는 오늘 30일이니까요. 2, 3일 뒤에 이렇게 들이닥치는 태풍 마이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태풍 마이삭은요, 일단 앞에 바비와는 다르게 적도 부근에서 형성이 돼서 정말 그 에너지를 계속 주변의 에너지를 끌어모아 가지고 엄청난 몸집을 불린 상태에서 지금 우리나라 쪽으로 올라오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바람을 위주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유럽 모델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유럽 모델이나 미국 모델이나 뭐 거진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유럽 모델을 한번 보면요. 지금 현재 이쪽 밑에 보면 타임라인이 있죠. 타임라인에 따라서 시뮬레이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풍 마이삭이 어느 진로를 따라서 어느 시기에 어디만큼 올라가는지, 그리고 현재 오른쪽에 있는 여기에 또 태풍이 사실은 하나 더 또 생성이 되거든요. 자, 그 부분은 언제쯤 태풍이 또 생성되고 어떤 경로를 따라서 한 번 더의 위협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요일 오늘이죠. 오늘 12시 오후 2시경인데 이게 지금 현재 2시경이고 점점점 지금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력이 점점 줄어들 생각 전혀 없죠. 자, 그대로 유지한 채로 지금 중국과 일본을 사이를 지나서 이 상태를 보면 서해 쪽으로 빠질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남해 대한해 해협을 따라서 그대로 지금 올라오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2일날 오후, 잠시만요. 2일날 오전에 보면 2일날 아침부터 새벽부터 이제 우리나라 제주도는 완전히 본격적인 영향이 들어서게 되고요.
자, 남해안 쪽은 간접 영향에 들어서면서 자, 제주도는 완전히 지금 뭐 수요일은 완전히 뭐 본격적으로 태풍 영향 안에서 중심에 처하게 되고, 남해안도 보면 지금 보면요, 뭐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서는 거는 수요일부터 이제 뭐 본격적으로 영향권에 들어서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후부터. 자, 2일날 오후죠. 2일날 저녁. 고비는 아마 제가 봤을 때 2일날 저녁부터 2일날 저녁부터 3일날 정오까지, 3일날 오전까지 아마 이렇게 남해안 쪽에는 이렇게 고비가 될 것 같아요. 이 태풍이 이렇게 지나가면서도 전혀 지금 세력을 잃지를 않고 그대로 지금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지금 2일날 태풍 마이삭이 제주도를 치면서 한반도 쪽을 올라올 때에 지금 남일본 쪽에는 또 다른 태풍이 하나가 또 생성이 되고 있죠. 태풍의 눈이 또렷하게 보이고요. 두 개가 동시에 올라옵니다. 두 개가 동시에 올라오면서 마이삭은 우리나라 동해 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고요. 그러면서 10호 태풍이 또 하나가 생성이 돼서 또 북상을 합니다. 북상을 하면서 아마 이거는 우리나라 쪽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을 거라고 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태풍이 워낙 커가지고요. 워낙 커가지고 앞에 있던 뭐 마이삭보다 큰 것 같죠? 자, 마이삭 규모가 이 정도인데, 자, 10호 태풍은 이 정도니까요. 어마어마합니다. 10호 태풍 아직 이름은 뭐 이렇게 정해지지는 않았죠. 자, 그 태풍이 일본 본토를 완전히 통과를 합니다. 통과를 하면서 세력이 조금 약해질 것 같은데 전혀 약해지질 않고 있죠. 그만큼 우리 한반도 주변에도 지금 이쪽에 일본 여기 보시면요, 온도를 한번 보시면 이쪽에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온도 수온이 높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온을 따라서 올라오면서 우리나라 동해 쪽으로 이렇게 빠지는데, 남해 쪽에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습니다만, 이 세력이 보시면 일본 본토를 때려주고 나가면서도 동해 쪽에서 뭐 전혀 세력을 잃지 않고 그대로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 쪽에 상당히 피해가 많을 것 같아요. 우리 남해 쪽은 마이삭이 지나가면서 마이삭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한번 때려주고 지나가지만, 동해는 마이삭이 지나가기도 하고 또 10호 태풍도 지나가고, 그래서 부산, 울산, 뭐 강릉 저쪽 동해안 쪽에 상당히 피해가 많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태풍 마이삭에 이어서 또 10호 태풍이 또 올라올 수 있다고 하네요. 지금 유럽과 미국 태풍 모델에 따르면 이번 10호 태풍은 일본 본토 쪽을 통해서 우리나라 동해안까지 이렇게 영향을 준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피양지 상황이 궁금해서 아침에 다녀왔는데요. 내일도 모레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계속 이렇게 다녀올 참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제가 빠뜨린 게 없는가 한번 다시 살펴볼 참이고요. 그래서 좀 더 단단히 태풍 대비를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듯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